자, 드디어 우리 7급에서 9급이 이제 실시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6급을 탄탄하게 공부를 해서 그리고 6급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받아야 워낙 좀 차이가 나요.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6급 대충 공부에서는 7, 8, 9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6급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놓고 정식적으로 좀 보편화됐을 때 7, 8, 9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로 11월 19일에 있을 시험을 한번 같이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 일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거 뭐 항상 하는 얘기여서 사실은 말할 때마다 저는 좀 민망해요. 제 적중특강을 매번 보시는 분은 저 얘기 또 하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자,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관련사부터 찾아라. 수이란, 단시 같이 짝을 먼저 찾아서 짝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실 때는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을 크게 해주시면서 이런 주어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동사가 서술어면 목적어까지 목적어 해서 어떤 문장은요 주어가 빠져 있다거나 서술어, 목적어 같이 주요한 성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안 맞다거나 이렇게 서로 안 맞다거나 이렇게 호흡에서 큰 호흡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서 볼 때 요게 좀 표현이 이상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호흡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단 이 파트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약속해 드리는 게 있죠. 정말 단어가 어렵고 이거는 학생들 대부분이 모르는 단어야. 그래서 틀리게 만든다.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단어가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나 기본 어휘, 보통 5급 안에서의 어휘를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렇게 큰 호흡에서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쉼표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보통 이거 많이 외워요. 不是 A, 而是 B라고 하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근데 이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는 게 꼭 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앞에 부정을 해서 뭐뭐가 아니고 하고 긍정형을 끌어내면서 이거예요 라고 할 때 are's 흐름이 중요한 거지 다른 동사가 들어가도 되고요. 또 서로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不在于라는 동사를 써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얼치가 아니라 그냥 뭐만 써야 될까요? 네, are만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도 좀 이상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한국어로 해석해도 논리적 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죠. 이렇게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을 큰 호흡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6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졸라 보여요. 졸라 취요 什么什么 공效. 네, 이거는 2번 호흡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주어는 앞에 있어요. 향기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짝이 뭐예요? 졸라의 짝으로 하이, 취요, 이러하고 이러한 효과도 있어요. 했는데 얘 뭐냐는 거예요. 우리 is라고 하면 뭐뭐 및 해서 영어로 치면 and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관련사가 하나가 더 들어있으면서 관련사 문제가 두 문제나 이번에 출제가 됐죠. 관련사 문제가 많이 나왔다.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의미상의 중복. 그러니까 한 단어만 쓰면 되는데 굳이 꼭 똑같은 걸 두 개 써서 중복을 만들어서 틀리게 하는 문제를 지금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한 달에 꼭 한 문제씩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달 제가 적중특강에서도 한 문제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사는 없는 문장이에요. 1번은 바로 크게 호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近年来 괜찮고 选择 뭔가를 선택해서 作为 어떤 방식으로 삼는 여기가 좋아져. 사람 수가 여러분 르,쥐,增이라는 말은 하나의 표현으로 나날이 증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끝났죠? 근데 또 상승하다를 뒤에 써서 중복을 괜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부터 다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 요런 것 갖고 찾는 문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문장 분석력 문제. 먼저 관련사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이곳의 춘티엔 좋아해요. 시입니다. 하고 하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걸로 틀리지 않아요. 이러하고 이러한
地方입니다. 우리가 쉬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퀄 관계. 주어 이퀄 목적어.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춘태는 계절이죠. 계절이 장소이다. 말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时候 때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이퀄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말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도 특히 뭐 관련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분석하면서 들어갈 건데 통고, 뭐뭇을 통해서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바로 뭐가 나왔죠? 时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세히 해석을 안 해도 그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다. 사실 괄호를 한 문장은 문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我在北京学汉语 라는 문장을 쓰셨으면 요 전치사 구조, 때에 따라 개사구라고도 배우실 건데 요 개사구조, 괄호를 해버리는 이유는 없어도 정보 전달은 돼요.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따라서 이게 없어도 우리가 정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국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한 말 해보세요. 그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어. 그럼 중국 친구가 뭐가 걔를 뭐뭐 하게 했는데 문장에 뭐가 안 보이는 상태다? 근데 주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어는 어디냐? 징신治疗라는 말이 주어가 돼야 돼요. 의사 선생님의 징신은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한 치료가. 따라서 이게 괄호가 아니라 주어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통고어를 빼버려서 주어가 될 수 있게 그로 하여금 명사 한번 오고 또 뭐하게 만들었다? 호이후健康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해 일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쓰기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주인공 이름은 짜오찬이었고요. 이번에 좀 필요한 단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여러분 빅마용 아시죠? 진시황 그 빅마용 굉장히 유명한 사진도 많고 시 안에 있는 그거 나왔었고요. 진시황의 빅마용을 줄여서 진용이라는 말도 나올 거고요. 양사는 쭌이라고 해서 상을 세는 단위,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지금 빅마용 같은 거 세는 단위가 나오고요. 다오용이라는 종류예요. 빅마용이 하나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갱도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진 보면 땅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컹 필요할 거고요. 파이쇼 사진을 찍는다거나 촬영한다거나 이런 단어들은 오늘 좀 빠질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단락은 총 7개인데 항상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수는 3개에서 4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써보면. 그리고 조금 많다 싶으면 5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개 단락은 너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단락끼리 조금 묶으면서 내용이 팍팍 날아갈 거니까요. 묶으면서 우리가 단락 정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1번 단락에서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요것만 딱 보고 나 40% 골라내면 되나 봐.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연결하면 좋은 게 나오겠지가 아니고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셔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 한 7, 80%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요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앞에 적정특강 찾아보면 11단락, 12단락짜리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아예 한 단락을 안 쓰기도 하거든요. 날릴 건 날리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게. 그래서 1000자의 글을 읽은 사람과 400자의 글을 읽은 사람이 어떤 주요 정보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쓴 것이 진짜 좋은 요약 작문인데 무조건 이렇게 단락별로 줄이는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복되는 내용, 뒤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패스해 주실 거고요. 어떤 얘기를 한 다음 예를 들어 혹은 좀 더 상세하게 막 설명이 들어가는 거 나중에 한번 보일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좀 멋을 부려서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거는 요약을 해버리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스해 주실 거고요. 인칭대사, 지시대사 특히 오늘은 별로 없는데요. 그게 또 많이 연습이 되는 달이 있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좋거든요. 직접합법, 간접합법 할 때 우리 직접합법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쳤는데 말이 정말 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4줄, 3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줄이면서도 나도 이 표시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겠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럼 줄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합법으로 가게 되는데요. 간접합법으로 가게 되면 원래 워라고 했던 말이 타로 바뀐다든지 어떤 인칭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지시대사 쪽
이런 것들 우리가 쩌 그러면 바로 앞의 내용을 이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쩌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 혹은 또 잘 써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사용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을 조금 더 부드럽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툭툭 줄여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내용이 많이 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가 갑자기 연결성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그러나 등등 관련사를 이용해서 연결성까지 신경 써준다. 그러면 더 좋은 요약장문이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우리가 400자를 줄이는데 좋은 요약장문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한국어예요. 굉장히 빨리 읽도록 하고요. 이게 직역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최대한 중국어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점 감안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오천은 한 명의 진시황 빅마용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주는 문물 촬영사이다. 아버지가 박물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겨울 여름 방학이면 그는 요런 마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진시황 빅마용을 주로 이제 막 관리하고 하는 마을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짜오천은 어렸을 때부터 빅마용에 대해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네, 1번 달랑은 항상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번 달랑 1997년 짜오천은 학교에서 졸업을 한 후 역시 박물원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박물원 안에서 매 빅마용은 모두 자신의 문물 파일이 있는데 모든 문물 파일의 총계를 원우종장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의 호적과 같아서 가정에 아이를 낳고 식구가 들어오면 보충하고 갱신해야 한다. 모든 용은 보존 상황, 복원을 거쳤는지 아닌지, 외국 전시에 참가했는지 아닌지, 및 새로운 용 출토가 있었는지 아닌지 다 기록을 해야 한다. 사진 화소가 높지 않거나 심지어 연대가 오래된 흑백 필름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짜오천과 그의 동료들이 바로 빅마용의 원우 종장에 대해서 새로운 보충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바로 빅마용들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번 달라. 짜오천은 박물원에서 한 번 일하게 된 게 20년이 됐어요. 하나하나의 빅마용의 증명사진은 대다수가 그의 손에서 나왔다. 빅마용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문물의 안전을 고려해서 매번 갱에 내려가 촬영하기 전에 먼저 심사 허가를 해야 하고 또한 몇 개 부서 동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매번 갱에 내려가기 전 그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다. 물론 우리나라에 없는 표시지만 중국어에서 이걸 썼다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첫 번째 목욕하고 이런 거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첫 번째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두 번째로 갱에 들어가기 전 1시간 동안 금식하며 세 번째로 가장 부드러운 옷, 신발과 몸에 붙는 작업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갱에 내려가 일을 하게 됩니다. 4번 달라. 짜오천은 매일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고 하루가 지나면 몇만 보를 걸어야 한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쪼그려 앉고 무릎을 꿇고 종종 온 얼굴이 먼지가 되어 나온다. 1호갱의 빅마용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3, 4cm면 거의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 하나 건드렸다. 큰일 나겠죠, 중국에서. 몸무를 보호하고 친용을 긁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설령 매우 추운 겨울이라도 짜오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갱에 들어갔는데 겨우 한 벌에 매우 얇은 옷이었다. 반면 여름에는 갱 내부가 마치 하나의 화로 같아서 하루 종일 찍고 나면 그는 마치 안에서 샤워를 한 것 같았다. 너무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나중에 조금 깔끔하게 객관적 서술로 바꾸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짜오천은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자연미에 신경을 썼는데 진용갱은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에 이제 어떤 색이 변하든지 하지 않을까요? 때로 가장 아름다운 자연광선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한 달, 심지어 1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또한 모든 면을 고려하는데 단지 정면을 찍을 뿐만 아니라 측면, 상투, 신발 등 세부사항을 그는 모두 제대로 찍으려고 합니다. 매번 하나의 완벽한 진용을 찍기 위해서 짜오천은 무수하게 쪼그리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뭔가 겹쳐지는 말인 것 같아요. 6번 달라. 한 번은 그가 사진 속 빅마용 입술가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어요. 뜻밖의 하나의 지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고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딱 오늘 유일하게 직접어법이 간접어법이 될 건데 제가 워낙 줄여버릴 거라서 그것은 2200년 전 빅마용을 제작한 장인의 지문이었어요. 당시에 나는 그 자리에 멍하게 있었는데 마치 시간이 이미 사라지고 그가 막 떠났고 내가 그의 아직 온도가 남아있는 발자국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짜오천이 말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짜오천은 최근 하나의 큰 일을 했는데 862개의 타오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봐요. 고화질 사진을 찍고 전자 파일을 만들었다. 빅마용의 키는 사람과 같이 높고 크다. 렌즈를 통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그들은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고 전 이거는 좀 무서웠어요. 피와 살이 돌고 호흡이 고르고 감정은 충만하다. 이런 눈 맞춤은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침묵이 소리를 압도하고 한눈에 천년이 보인다. 굉장히 이제 멋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끝
텍스트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잘 살려봐서 또 제목에 써먹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랑 함께 한 반타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번 단락은 참 많이 써내기가 힘든 게 이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은 알아야 또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짜오차는 한 명의 빅마용에게 진시황이란 말을 이제 빼도 될 것 같고, 신분증 사진을 찍어주는 문물 촬영사이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소개잖아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이런 마을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더 중요한 말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짜오천은 어렸을 때부터 빅마용에 대해서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애정이 있다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독자는 아버지가 어땠길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아버지가 박물관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 이쪽에 수식하는 말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일을 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요거 한 문장, 요렇게 한 문장 하면 어떨까요? 자, 赵成是一名 혹은 이位 누구에게 给兵马俑拍照身份证照片的文物摄影师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受 어떤 아버지 在博物馆工作的父亲的影响 아시겠죠? 受在博物馆工作的父亲的影响赵成从小对兵马俑有着特殊的感情 해서 두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뭐 연도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쓰셔도 되고 뭐 기억이 난다 내가 유난히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학교에서 졸업하지 그럼 뭐 학원에서 졸업하겠어요? 그래서 졸업한 후라고 바로 넘어가고, 그 대신 주어가 이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긴 주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짜오천도 역시 박물원에서 일하는 걸 선택했다라고 해서 한 문장 하면 되고, 자, 이제부터 제가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예전에 안 해봤던 걸 시도할 건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청 긴 말을 객관적 서술로 조그맣게 줄이는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 보기 괜찮은지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자, 선택했다. 그리고 2번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괄호는요, 원래 없는 걸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주요 업무가 뭐냐? 빅마용 이나 후어로 바꿀게요. 그리고 원우, 아까 여기 나오죠. 원우 종장이라는 말을 원래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빅마용 호, 혹은 문물 파일이란 말, 요거. 문물 파일에 대해 새로운 보충을 하고, 주요 업무 1, 아시겠죠? 하고, 쉼표. 그리고 3번, 모든 용의 보존 상황. 복원을 거쳤는지 아닌지 하지 말고 그냥 복원. 외국 전시회, 와이짠이라고 하시면 돼요. 외국 전시회, 그리고 출토 상황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지루 셔머 징광. 요거 두 번째, 주요 업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소가 높지 않거나 심지어는 빼고 연대가 오래된 흑백 중요하지 않죠. 필름 말고, 필름은 너무 한자도 어렵고, 사진을 업데이트 했다까지가 주요 업무에 걸려서 3개 로 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장은 2개예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 문장에 다 넣을 거거든요. 자, 毕业后赵成也在 어디에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毕业后赵成也选择在博物院工作. 이건 한 문장 끝났어요. 자, 이제 업무를 3가지로 나눴는데, 主要工作是 하시고, 给兵马俑, 그죠? 给兵马俑或혹은 우리는 문물 파일 가져올 거예요. 원우档案 做新的补充 쉼표. 그리고 기록해요. 记录 어떤 상황? 每尊俑的 每尊 아까 우리 쭌이라는 양사 가르쳐 드렸죠. 每尊俑的保存状况 우리가 병렬은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修复 6급 단어 복원하다. 그리고 이렇게 또 찍고 外展 찍고 出土情况 그리고 쉼표. 마지막 뭐부터 해야 돼요? 업데이트하다, 更新. 네, 更新 뭐를 像素不高或年代久远的照片을 업데이트하다. 이렇게 3가지 해서 아까 주요 업무는
다 걸려서 한 문장으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바꾸는 건 제가 좀 잘 안 해봤는데 자, 3번 가볼게요. 짜오션이 방문해서 하면 일하니까 20년이 되었다. 네. 자, 여기서 한 문장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삑마용들에게 사진 찍어주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닌데, 문물의 안전을 고려해서, 자, 매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갱에 내려가 촬영하기. 당연히 촬영하러 내려간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갱에 내려가기 전에 심사 허가를 해야 하고, 심사 허가하다, 션피 나올 거예요. 또한 몇 개 부서 동료 협력이 필요하다. 자, 또 봐요. 매번 갱에 내려가기 전. 이게 자꾸 겹치는 말. 중복되는 말은 패스라고 있어요. 내려가기 전. 원래는 이랬거든요. 그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다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목욕하고 뭐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 연결은 했어요. 동시라는 말을 이용해서 조금 연결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앞에 갱에 내려가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거구나. 동시에 심혈을 기울인 준비를 해야 된다. 得做 精心的准备. 원래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다. 精心准备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得做 해야만 한다. 精心的准备.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갱에 내려가 일을 한다. 요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끊으시고 간단한 일이 아닌데 내려가기 전에 해서 분명히 필요하다. 동시에 내려가기 전에 또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세 문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赵晨在博物院一工作就是20多年. 한 문장. 给兵马俑们拍照并不是简单的事. 为了文物的安全 하기 위해서 下坑前 바로 넘어가면 되죠. 下坑前进行 得进行 뭐 해야 된다? 审批. 그리고 还需要 또 뭐도 필요하죠? 직업部门同事的配合 5급 단어도 필요하다. 同时 그리고 바로 得做 해야 한다. 精心的准备最后才小心的下坑工作. 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엄청 긴 말을 줄이기. 객관적 서술로 줄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오차는 매일 4-6시간 촬영을 해야 하고 원래는 보세요. 만보가 중요할까요? 일 안 하고 쪼그리 앉고 무릎을 꿇고 온 얼굴이 먼지가 되어 나온다는 말은 엄청 더러워져서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봤냐면 赵晨每天拍摄4到6个小时까지 했어요. 그리고 쉼표 不仅要走很多路 많은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보 衣服还被弄脏 옷도 더러워졌다. 몸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 그리고 확 줄여버려서 요게 한 문장 하시면 됩니다. 연결성이 좀 안 좋아서요. 게다가 문물을 보호하고 침용을 긁지 않기 위해서 사실 한마디죠. 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령 다 수식성분 좀 뺄게요. 겨울이라도 이제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짜오천 요쯤에서는 그는 자 부드러운 옷 이거 다 필요 없고 겨우 한 벌에 매우 얇은 옷을 입었고 여름에는 자 보세요. 이거 너무 비유적이잖아요. 갱 내부가 마치 화로 같아서 하루 좀 씻고 나면 샤워한 것 같았다. 보다는 내려와 보세요. 就得待在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 火炉般的 般더라는 말은 여러분 마치 뭐뭐와 같은 화로와 같은 컹리에 머물러야 한다. 요렇게 예, 그래서 而且为了保护文物 하기 위해서 即使在冬天이더라도 他只能穿一件很薄的 혹은 薄薄的衣服 그리고 夏天 就得怎么样 하고 끝나면 두 문장으로 끝이 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해본 연습이에요. 이렇게 길고 좀 너무 묘사성이 심한 것들 조금 객관적으로 확 줄이는 방법 한번 해봤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5번 달라. 조금 더 연결을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외에 해서 此外 쓰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5급이니까. 이 외에 자 자연미에 신경을 썼는데 다 필요 없고 가장 아름다운 자연 광선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는 한 달 심지어 1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줄여서 그는 매우 긴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그쵸? 자 한번 해볼까요? 뭐 하기 위해서 为了拍到拍到最美的自然光线 하기 위해서 他会等很长时间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모든 면을 고려하는데 단지 정면을 찍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부 사항도 다 찍으려고 하고 매번 완벽한 걸 찍으려고 저처럼 무수하게 쪼그리고 또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어떻게 줄였냐면요. 한번 보세요. 而且为了拍摄更多的角度和细节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정면, 측면, 각도 그리고 세부 사항은 그대로. 그래서 더 많은 각도와 세부 사항을 찍기 위해서 되셨나요? 위해서 무수하게 쪼그리고 어떻게 줄였냐면 拍摄时 사진 찍을 때 要不停的 끊임없이 变换姿势 자세를 바꿔야만 한다.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해서 요게 한 문장 해서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겠죠? 한 번은 요건 좀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사진 속 빅마용 입술가에 뭐 뜻밖에는 안 써도 되고 하나의 지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를 이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 그냥 설명하듯이 갈 거예요. 그것은 2200년 전 빅마용을 제작한 장인의 지문이었다 하고 끝내요. 끝내고 자 완전 새로운 말을 넣을 거예요. 이 발견은 괄호는 완전 새로운 거예요. 이 발견은 그로 하여금 마치 시간이 이미 사라진 것 같았다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도록 할게요. 네. 뒤에 뭐 온도가 남아있고 물론 쓰면 좋죠. 근데 우리 그러다가 이제 800자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有一次他在照片中 사진 속에서 照片中发现 혹은 他发现 먼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갑시다. 그가 발견했다. SV. 그리고 쭉 넣을게요. 他发现 그가 뭐를 발견했냐면 照片中兵马俑嘴唇边上 입술가에 有一枚 5급 아니요 6급 양사예요. 一枚指纹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심표 那是2200年前制作兵马俑工匠的指纹이었다 하고 탁 끝났어요. 완전 이제 새롭겠죠? 링 누구로 그냥 링 했거든요. 제가 방금 말은 링타 그로 하여금 감탄 따오 해도 돼요. 감탄해서 말하게 만들었다. 감탄 따오 仿佛 우리 5급 부사 아시죠? 마치 仿佛时间已经消失了 한 것 같다라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7번. 짜오천은 최근 큰일이 뭔지만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다오용이라고 하는 것의 사진을 찍고 전자파일 만들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보세요. 빅마의 키는 사람과 같이 높고 크다. 렌즈를 통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고 폐어살이 돌고 호흡이 고르고 감정 충만.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면 拍摄时 이거 찍을 때 타위 그는 仿佛活过来的兵马俑이라고 있어요.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빅마용과 자 이거는 원래 있던 표현인데 네 개의 눈목자가 서로 마주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 본다는 뜻이요. 눈이 네 개잖아요. 두 사람이면. 그래서 스무샹뚜이 한자 어렵지 않고 뜻도 충분히 기억하기에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赵晨最近 최근에 누구에게 게이 타오용에게 사진을 찍고 파이照 하고 심표 찍고 建立了电子档案 여기서 하나 끊고 이건 완전 바꿔서 拍摄时 이 사진을 찍을 때 타위 仿佛活过来的兵马俑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빅마용과 눈을 서로 응시하게 된다. 마지막 문장은 저는 너무 멋져갖고 좀 써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这种对视 对视라는 건 서로 눈을 맞추는 걸 얘기해요. 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소리 없음이 셩, 이긴다, 승리하다. 소리 있음을 이긴다는 말을 침묵이 소리를 압도하고 해석 잘했죠. 그래서 우셩 셩 요셩 그리고 이엔 한눈에 천년이 다 보인다. 이엔 천년 요 마지막 항상 마지막 문장에 특히 길지 않다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목에 쓰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는 저 같으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도 한번 바꿔봤고요. 긴 표현 줄이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단락을 좀 분배를 해야 되는데 1번 단락. 짜오천이 빈마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소개하는 부분 하나 빼고 2번 단락, 그대로 2번 단락. 짜오천이 박물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아까 여러 개 순서 바꿨었어요. 3번에서 5번까지는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일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설명하고요. 6번, 7번 단락은 빅마용 촬영의 매력. 이 한눈에 천년이 보인다. 눈이 막 마주보면 뭐인 것 같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조금 촌스럽지만 제목을 내가 당장 급하다.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짜오천과 빅마용. 그렇지만 요거 우리 수준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멋진 것은 한눈에 천년이 보이는 눈맞춤 해서 이엔 치엔년더 뚜이시. 근데 이거 다 어디에 나온 거다? 방금 마지막 줄에 나왔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문제로 11월 시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적중특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개만 보면 너무 이것만 알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6개, 5개 이렇게 찾아서 좀 보시면요. 쓰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단락이 11개짜리도 있고 또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대화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개를 보셨을 때 진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